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모아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 하나 잘못했다가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노후를 편히 보내려는 마음으로 전세를 옮겼다가 오히려 집을 잃고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탁등기 문제를 몰라 발생한 사례입니다. 70대 부부는 평생 장사를 하며 9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지막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했고 집주인과도 계약이 순조로웠습니다.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신탁회사 직원이 찾아와 이 계약은 무효라고 알렸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이었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부부는 자식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집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깡통 전세에 당한 사례입니다. 한 분은 퇴직 후 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집주인도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집주인이 대출을 막기 위해 버티다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버린 것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전세 계약이 사실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집값과 대출 비율을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 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중계약 사기였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지방에서 올라와 도심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중개사가 함께 나왔고 모든 서류도 정식처럼 보였습니다. 부부는 믿고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몇 달 후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았기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셋째, 작은 의심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후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나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집값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와 대출 잔액을 계산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되 중개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만 보고 믿지 말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신탁회사 동의서 제출이나 대출 현황 공개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계약은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작은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면 사기꾼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집을 비교하며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결국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전세 계약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전세 계약 실수로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순간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와 가족의 안전,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험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이런 일을 겪었고 저는 이 사연을 통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실패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6억을 모은 한 부부는 은퇴 후 편히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했고 은행 이자는 낮아 집을 전세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소개하며 서둘러 계약을 권했습니다. 부부는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몇 달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은 집주인의 빚이 많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사의 말만 믿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계약하려는 집이 다세대나 빌라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신탁 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 한 장의 서류를 소홀히 하면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녀가 분가하면서 혼자가 된 70대 여성은 작은 원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친절했고 집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판정받으면서 전입신고 자체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니 보증금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인지 건축물 대장이 정상적인 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열람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무심코 넘어간 것이 결정적 실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전 시청이나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전 반드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절차가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시골에서 살던 한 부부가 도시에 올라와 손주를 돌보며 지내려 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 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대출을 일으키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라도 반드시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노후의 모든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것. 둘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할 것. 셋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계약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거나 법률 용어가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녀나 신뢰할 만한 가족에게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같은 곳을 미리 알아두면 위급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 알아보기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에 정보를 챙기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은 줄어들고 회복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절차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며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 상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직 2부에서 더 깊이 있는 대책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또 다른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